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블랙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미국 주식 얘기를 유증호 연구원 모시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름을 맞이해서 좀 배경이랑 좀 여름 느낌을 내봤는데요. 사실 이제 여름 복장을 좀 입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대충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저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서 야외 촬영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는 분석을 한 자라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싶어서 배경만 그냥 여름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저희가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청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성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초 이후 모델 포트폴리오가 42.49%로 S&P 500 지수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낙폭과대주로 저희가 반도체 비중을 높여놨고 연초 이후에는 또 AI 인덱스 자료를 쓰면서 관련주들의 비중을 좀 상향을 해왔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IT 부분을 이뤘던 게 이번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중호 연구원님, 저희가 요즘 고민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쵸. 저희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 6월에 이뤄진 리밸런싱 효과로 변동성은 고점을 지나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7.8%로 나타나고 있고 포트폴리오 베타는 1.49로 설정 이후 평균 베타값 1.2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편입 종목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건 일단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 올바른 투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난달부터 리밸런싱을 통해서 강하게 오른 AI하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비중을 일부 덜어내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종목을 편출하는 것보다는 기본 디폴트 비중으로 다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죠. 수익이 난 부분만 덜어내서 변동성을 낮춰주는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덜어낸 비중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종목 편입할 때 최소 향후 3년의 이익 성장성을 반영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넣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AI는 강했지만 오히려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주가가 빠진 종목에 덜어낸 비중을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번 리밸런싱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더 사는 게 아니라 덜어내서 일부분을 덜어내서 변동성을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익 성장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저평가된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도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리밸런싱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비중 확대 종목은 어떤 게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인포시스, 나이키,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포인트만 좀 짚어볼게요.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저희 헬스케어 섹터 탑픽 종목이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NH의 비즈니스 모델도 병원 등 인프라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마진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포시스는 밸류 성향을 가진 예비 성장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강해지면서 클라우드 플랫폼 코발트의 수요도 지금 현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이키와 마스터카드는 야외활동 여름 수혜주, 약간 이런 느낌 나는데 어떤가요? 네, 나이키 같은 경우 실적은 바닥을 찍고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높은 피트니스 용품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매출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고 정상화나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한 마진 확보도 향후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단기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 둔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죠? 테슬라, 어도비, 브로드컴, AMD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중을 축소한다고 해서 사실 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입 비중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강한 주가 상승이 이어졌던 만큼 일부를 덜어내는 작업이고요.
여전히 장기 성장성 대비 주가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반도체에 저희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반도체나 성장주에 투자를 하되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변동성을 맞추기 위해선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는 최근에 저희가 편입한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는지 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어도비는 어땠나요, 최근에? 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I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대형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장기 성장에 따라서 실적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PBR과 ROE를 적용한 절대적 주가는 여전히 저희는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성숙기 모델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분석했던 자사주 매입 100억 달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EPS가 1.7%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저희 추정으로는 그런 상승 효과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컴팩트 차량 시장에서 신차가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이익 모멘텀 요인이 될 것으로 테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AMD의 GPU 수요도 AI 트렌드에 맞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PC 클라이언트 수요는 크게 감소했지만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 둔화를 상쇄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IT 비중을 일부 덜어내고 있는데요. IT 섹터의 주가가 그만큼 부담스러워진 부분도 한번 숫자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 자본 대비 주가는 상승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S&P 500 중에서 IT 기업만 저희가 꼽아 놓은 거고요. 자본 대비 주가는 상승했는데 자본 대비 이익은 감소한 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업사이드 포텐셜이 단기적으로 낮아졌다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도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운용의 미학은 비중 조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유중호 선임연구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